네, 안녕하세요. 김병인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연금을 준비하시려는 분이거나 연금을 내가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100% 도움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혹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사실 일반 직장인분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제 머릿속으로도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정리를 해 보니까 최소 20 가지를 일반인분들이 예측하고 따져 보셔야 되는데 그러실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연금 관련한 기본적인 재테크 상담을 한 1000 에서 2000 회 정도 했을 때 사람마다 각자의 금액, 나이, 기준, 성향, 운영 방식, 방법, 수령 방식,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고려해서 예측하는 영상을 혹은 연금에 대한 정확한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굉장히 수도 없이 해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S&P 혹은 나스닥에 투자하려는 일반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연금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떤 연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는 거를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3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 주택연금이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이 3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IRP는 뭐냐? IRP는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직하거나 퇴직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직접 계좌를 트셔도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직하시거나 퇴직하셨을 때 회사에서 IRP를 만들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퇴직금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 인출하려고 했는데 인출이 되나요? 인출 안 됩니다. 중간에 완전히 해지하지 않는 이상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IRP를 해지시켜서 그 금액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IRP의 초점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신기하게 박스를 이렇게 쳐 놨지 이렇게 쳐 놓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치지 않았고 IRP와 연금저축을 쳐 놨는데 왜 그러냐면 사적연금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연금소득. 이게 뭐냐면 세법에 분류를 할 때 있어서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5.5억은 16.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혹은 연금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연금보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적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예 소득으로 잡지 않는 비과세,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던 연금 이자 배당에 대해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보료도 부과가 되지 않고요. 그냥 비과세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투자 방법은 사실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이 쪼끔씩은 다른데 본질적으로는 결국 다 펀드 ETF를 이용합니다. 물론 이제 "ETF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ETF를 이용하시죠? 저기에 써 놓은 것처럼 S&P 혹은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실 수밖에 없죠. 저게 가장 훌륭하고 수익률도 좋고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코덱스 200 이라고 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S&P 500을 하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보다 미국의 성장률이 좋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보다 미국의 기업들이 훨씬 더 유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금리 연동형이라고 해서 이자 4% 5% 주고 이런 거에 대한 흔히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불렀죠. 그런 것들이 꽤 많았는데 2020 년도 이후부터는 사실 그런 거 많이 없어지고 펀드 ETF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아졌죠. 그래서 펀드 ETF로 다 통일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펀드 ETF를 혹은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즉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려고 했을 때 투자 제한이 다릅니다. 첫 번째,
연금보험은 국내나 해외 ETF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SPY를 사고 싶으면 SPY를 살 수 있고 QQQ를 사고 싶으면 QQQ를 살 수 있는데 IRP와 연금저축은 코덱스, 타이거, 뭐 에이스 이런 이제 국내 상장된 S&P 500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져와야 된다.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해외 자산운용사의 ETF를 가져오는 형태다 보니까 수수료가 조금 더 높으실 수는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투자 제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S&P 500을 투자한다 했을 때도 IRP는 거기서도 70%밖에 투자 못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면 70만 원 이상 S&P 500을 못 넣어요. 왜 그래요? 몰라요. IRP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전하게 운용하라는 뜻에서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좀 이런 주식형비 중에 제한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안전한 거 100% 하셔도 되고 공격적인 거 100%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가 좀 중요한데 세제 혜택이 좀 나눠지죠. 세제 혜택이 IRP와 연금저축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실 겁니다. 젊을 때 세액공제 주니까 좋은 거다. 맞아요. 좋은 거 맞습니다. 연에 900만 원까지 넣으면 즉 월에 75만 원, 연에 600만 원까지 넣으면 즉 월에 50만 원 넣으시게 되면 50만 원에 월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12달 했으니까. 연에 600만 원에 13.2%면 세액공제를 얼마 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79만 2천 원을 해 준다는 뜻인데 세액공제가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가정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세금을 여태까지 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세를 냈는데 이걸 잘 냈는지 2025년 2월에 맞춰보는 과정을 겪죠. 그랬을 때 내가 세금을 80만 원 토해내야 된다고 했을 때 79만 2천 원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8천 원만 내고 사라지는 세액을 깎아주는 그런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뭐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시면 나중에 세액공제 받으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네가 연금 받을 때 세액공제는 없지만 젊을 때 세액공제 이런 거 없고 나이 들어서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내게 해줄게.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의 한도는 연에 900만 원까지, 연에 600만 원까지, 얘는 연에 1,800만 원까지, 월에 15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납입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연금보험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어떤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수수료가 높다 이겁니다. 연에 0.1에서 1%, 0.1에서 1%, IRP 연금저축은 떼는데 연금보험은 8에서 9%를 뗍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추가 납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추가적으로 더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연금보험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적어 놨습니다. 똑같이 떼고요. 연금저축 IRP는 뭐 큰 의미 없는 말인데 연금보험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짜리 연금을 가입하면 100만 원까지 여력이 되면 더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50만 원에 대해서는 8%를 떼지만 1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예 안 뗍니다. 굉장히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추가 납입은 지금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거 설명, 딱 10개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라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이 뒤가 아주 중요한데, 이 뒤가 아주 중요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IRP든 연금저축이든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면 사적연금소득으로 연소득 1,500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세를 뗄 거냐 종합소득세를 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1,500 넘어가지 않는다면 5.5%의 연금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물론 나이대마다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5.5%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5.5%가 뭐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13.2% 젊을 때 공제받고 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뭐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종합소득세 대신에 내가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연금소득이 1,500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월에 125만 원 이상 수령하시게 되면 16.5%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13.2%의 젊을 때 공제를 받으셨는데
나이 들어서 16.5%의 세금을 낸다는 게 생각보다 큰 디메리트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원금과 이자가 있습니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금을 1억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자는 여러분들 원금보다 높길 바라세요? 낮길 바라세요? 높길 바라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S&P 500과 나스닥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10년 동안 2배, 3배를 수익률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P 500과 나스닥을 투자하시는 거죠. 저는 보통 10년당 200%, 그러니까 10년당 100% 정도의 수익을, 2배 정도의 수익을 내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30년이니까 2배, 2배 해서 여러분들 400%면 총 4억의 이자 수익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수수료는 원금에 뗍니다. 그죠? 뭐 당연한 말이죠. 수수료를 이자에 떼진 않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거,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다 원금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수익에서 가져가는 건 뭐라 부르죠? 세금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원금에 대해서 떼는 게 맞나요? 세금에 대해서 떼는 게 맞나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세팅해 놨다면 세금,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여러분들 1억에 8%를 떼는 것과 4억에 5.5%를 떼는 것, 혹은 1억에 8%를 떼는 것과 4억에 16.5%를 떼는 것, 뭐가 더 많이 떼갈까요? 단순 계산해 보셔도 금방 나오시죠. 800만 원, 800만 원인데 2,200만 원에 얘는 얼마죠? 아주 큰 금액이 나올 것 같네요. 그죠? 거의 1억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자를 낮추면 되지 않냐? 이자 아니 수익을 낮추고 싶으면 낮추셔도 되는데 수익을 잘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수익을 잘 냈을 때를 걱정해야지 수익을 안 내겠다 하실 거면 이거는 뭐 저와 좀 관점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연금 소득이 1,500이 넘어가시면 종합소득과세를 당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화나는 건 뭐냐면 일부 유튜버가 이제 연금 사적연금 소득도 물론 연금 소득을 받을 때 기본적인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공제 항목을 받으면 연금 소득이 작아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연금 소득세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94년도에 내던 세금이랑 지금 내는 세금이랑 같으세요? 여러분들 94년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30년 뒤에 여러분들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실 때 이제 건보료 폭탄이실 때 개인연금을 수령하시게 될 텐데 그때 연금소득세율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본인 얘기 그러니까 저는 본인 얘기잖아요. 제가 연금을 나중에 수령할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뒤에서 건보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찔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이러겠지. 저러겠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거 잘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어쨌든 비과세입니다. 0% 종합소득과세 연금소득이 1,500이 아니라 연금소득을 1억 5천이 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0%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연납입 한도가 1,800 이하셔 월납입 150만 넘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금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건보료에 대한 얘기 드려보면 건보료가 지금 사적연금 소득도 논의 중이고 그러니까 안 떼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당연히 안 되죠.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안 잡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 건보료나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떼지 않는데 사적연금 소득은 이게 100%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뗍니다. 무조건 반영돼요. 왜 반영되냐? 국민연금이 이미 반영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건보료를 더 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자 배당 소득 많이 받는 사람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분들 건보료 거의 최고세를 맞습니다. 근데 사적연금 소득은 안 뗀다고요? 이거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금 소득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건보료를 거의 무조건 떼게 될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5.5에 건보료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딱 받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 받으시면 지금 매월 300 이상씩 받으세요. 그분들 공보리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보통 30만 원 이상씩 내세요. 그러면 10% 정도 내는 거죠. 진짜 낸다니까요, 10%를.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이거 하든 10% 추가되시는 거고, 여기 하셔도 10% 추가되시는 거예요. 26.5%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26.5%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나라에서 해 주겠지.'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 나라는 여러분들 돈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나라에서 돈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내가 만약에 연금을 55 세부터 이제 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령하실 수 있는데 55세 전에 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IRP 연금저축은 사실상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안 된다. 왜 사실상 안 되냐? 빼고 싶으면 계좌를 해지하시든가 여태까지 받은 세액공제, 만약에 이거 79만 2천 원, 약 8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년 동안 세액공제 받으셨으면 1,6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셨죠. 80만 원 곱하기 20년. 그거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토해내고 수익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 내고 빼셔야 되는데 그러실 분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가합니다. 단 IRP 같은 경우 혹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첫 주택을 사려고 하거나 기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하셨거나 뭐 정말 큰 질병에 걸리셨거나 뭐 그럴 중증에 걸리셨거나 이러면 되는데, 우리 그런 거까지 했을 때는 그냥 불가하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연에 12번씩 뽑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연에 12번 뽑으실 수 있고요. 연금 수령 기간과 연금 수령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매월 정해진 금액을 S&P 혹은 나스닥에 투자하셔 가지고 4억을 만드신 거잖아요. 뭐 총 5억 정도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확정적으로 내가 20년 IRP나 연금저축은 확정적으로 연금을 몇 년 동안 받을게라고 정하십니다. 20년, 30년 이렇게. 나 죽을 때까지 주면 안 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근데 20년 설정해 놓고 20년 살았는데 21년 차에 살아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는 여러분들을 그런 친절한 배려하는 게 아니고요. 계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고 세금 내고 수수료 내서 수령하실 때도 직접 여러분들이 ETF를 매도해서 그 금액을 내가 1,500을 매도했으니까 이번 달은 내가 1,500을 가져가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다 프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죠. 저는 제가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근데 일반 직장인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이거를 직접 공부해서 시황을 맞춰서 운용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제가 많이 상담해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 저랑 연금저축 하시는 분들 다 저한테 물어보시지,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이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S&P 500 나스닥 고정이신 분들은 운용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확정기간 연금형, 확정기간 연금형이다. 연금보험은 종신연금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생명표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86세에 사망한다고 보험회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66세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선 1억 정도를 수령한다고 했을 때 20년 동안 나눠 받는 거죠. 그러니까 1억 나누기 20년 하면 매달 500만 원씩 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87세에 살면 어쩌냐 이겁니다. 87세에 살면 어쩌냐면 그냥 500을 줍니다. 이게 이제 종신연금형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87세를 살든 96세를 살든 196세를 살든 500을 회사에선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종신연금형입니다. 그래서 좀 배려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 수령 방법은 얘는 직접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드 ETF라는 가정하에는 내가 직접 매수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쓸 거니까 1,000만 원을 매도 버튼 누르셔 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고요. 연금보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금액이 산출돼서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금액 받는 겁니다. 그냥 계좌로 꽂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말씀드렸습니다. 55세 이후부터 55세 이후부터 45세부터 80세까지 연금 신청하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 17가지에 따졌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따지면 20가지를 넘게 따져본 겁니다. 아주 훌륭하시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연금 박사를 일반인 분들 중에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많이 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실 건데 제가 뭐 설마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냥 짧게 결론 요약 드릴 거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것까지만 해서 보여드릴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는 게 아마 끝까지 도움 되실 겁니다. 배속을 좀 빨리 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자, IRP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매월 50만 원 넘어가실 거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섞어서 하시는 게 낫지 IRP를 하실 이유는 없다. 왜 없냐? 퇴직연금으로 어차피 따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퇴직하시거나 이직하시면 어차피 IRP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굳이 인출도 안 되고 주식형 비중 70% 제한이 걸려 있고 뽑을 수도 없고 직접 매도해야 되는 IRP를 일반 직장인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연에 900씩 꼬박꼬박 넣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부디 제발 900 넣으실 거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연금저축, 그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연금저축 결론, 기본적으로 가장 심플한 투자 방법. 그러니까 계좌 하나 열어가지고 연금 계좌 하나 열어서 거기에서 내가 납입금액 매달 정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서 불린 다음에 세금 혜택 받고 내가 나중에 수령 버튼 눌러가지고 직접 매도한 다음에 연금소득세 내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후부터는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게 발생하실 수 있고 젊을 때 세액공제 해주고 나중에 세금 내는 과세를 이연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보험 결론은 어려운 부분은 회사가 전부 해결해 줍니다. 운용 같은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죠. 그냥 지정해 두면 알아서 굴립니다. 비과세 해주고요. 중도인출 가능하고요. 추가납입 가능하고 연금 그냥 자동적으로 금액 나오고요. 그냥 뭐 없습니다. 심플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같은 말이군요.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일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8%나 뗍니다. 8%.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 떼는 게 나은가? 원금 8%가 나은가? 세금 5.5, 26.5가 나은가? 아니, 26.5라고 하면 너무 또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지금 세율로 16.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연금, 뭐 이자, 배당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연금액을 실제로 계산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이긴 한데 거의 뭐 오차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수익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니까 3배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달 50만 원씩 12달이면 600만 원씩 30년, 30세부터 60세까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원금은 1억 8천 들어갑니다. 600만 원에 30년이니까 6, 3, 18에서 1억 8천 들어가고요. 수익은 내가 납입한 금액의 3배가 붙는다고 가정하면 5억 4천이 되겠네요. 그죠? 자, 5억 4천을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받을지를 확정해서 정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매년 금액은 달라져도 됩니다만 그냥 제가 계산하기 쉽게 20년 동안 받을게 라고 가정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20년 동안 받을게 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20년 동안 나누면 2,700만 원 되겠죠. 5억 4천 나누기 20년에서 2억 7천. 그럼 1년 수령 금액은 2억 7천이 되는데 연금 소득이 1,500이 넘어갔네요. 그럼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16.5%를 했더니 445만 원이 세금이고요. 이 금액에서 세금 뗐더니 2,250만 원이 수령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디 제발 여기서 태클 들어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연금공제 있잖아요. 압니다. 아는데 그것까지 고정하면 사람마다 뭐 분양가족에 따라서 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공제 없이 계산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20년 동안 받는 거죠. 이 총수령을 20년 동안 받으니까 약 4억 5천을 받는 거죠. 죄송합니다. 총 세금이 아니고요. 총 수령을 4억 5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은 440만 원 곱하기 20년이니까 뭐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총 세금이니까 9천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고 나는 똑똑해서 종합소득과세 안 할 거다.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5억 4천을 40년 동안 나눠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나눠 받았더니 1,500이 안 넘죠. 연금 소득이 1,500이 안 넘으니까 5.5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에 5.5를 했더니 74만 2천 원이 나오고 총 수령 금액은 1,257만 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기 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0년 동안 받았더니 5억 1천 정도를 받게 되겠네요. 세금을 얼마 뗐냐면 3천만 원 정도 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5억 4천에서 5억 1천 받았으니까. 심플하죠? 뭐 이게 답니다. 근데 종합소득과세가 어마무시하다는 거를 뭐 체감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건보료 10% 플러스 될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기타 소득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택시라던가 뭐 내가 기타 부업을 했다. 그럼 이제 그 소득도 전부 다 여기에 소득 과세대가 합산해가지고 과세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뭐 대략 1억 정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보험으로 해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50만 원 12달 30년 똑같이 넣었을 때 1억 8천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추가 납입부는 수수료가 안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그러니까 50만 원 10년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내는데 이 구조를 정확하게는 모르실 테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안 뗍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만 원 12달 10년치 즉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고요. 연금보험 가정 시. 그래서 6천만 원에 8.4%를 이제 이게 수수료입니다. 했더니 얼마를 떼가냐면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총 떼갑니다.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수료를 안 뗀다고요? 네, 안 뗍니다. 추가 납입분이기 때문에 안 떼고요. 그래서 총 이것 빼기 이거 하면 1억 7천이 원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죄송한데 여기도 수수료 0.1%에서 1%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미미하니까 그냥 없다고 원금 수수료 하나도 안 뗐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이에요.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 곱하기 3배. 똑같이 S&P 500 굴린 거니까 3배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배니까 5억 2,400. 여기서 뭐 조금 차이 날 것 같고요. 1년 수령하셨을 때 내가 만약에 20년 동안 받게 했을 때 2,600인데 세금을 안 내죠. 그러니까 2,600 그대로 받고요. 얘도 뭐 40년 수령한다 해도 30년 수령한다 해도 세금 없죠. 1,700 받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보험은 확정기간 연금 수령이 아니고 연금을 가입하는 그 시대 때 보험회사에서 정한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86.3세, 90.7세가 지금 남성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평균 수명입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가정을 했을 때 5억 2,400을 60세 연금 개시하셨다고 가정하면 26년 동안 회사는 받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뭐 더 살으면 그건 뭐 그분의 건강 관리에 아주 훌륭하신 일이고 회사는 어쨌든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언제까지 사는지 연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누기 26을 합니다. 이 금액에서 26을 한 겁니다. 26년 동안 살 거라고 가정한 거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40년 동안 산다 하시면 8억 받고요. 50년 사시면 10억을 받고요. 60년 사시면 12억을 받는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수령하시는 금액 차이 많이 나고요. 여러분들 5.5% 가정에도 이거 그 세금을 3천 정도 냈죠. 5억 4천에서 5억 1천이니까. 근데 얘 500만 원 말고 낸 거 없습니다. 나중에 세금 종합소득과세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거 종합소득과세 대상자잖아요. 연금보험으로 받았을 때 연금소득이 1,500이 넘어갔으니까 연금소득 1,500 넘어갔으니까 종합과세 대상자로 다른 분들은 세금을 건보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을 때 연금보험으로 똑똑하게 하신 분들은 그런 걸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결론 물론 이제 연금저축을 무조건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젊을 때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다른 결론을 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종합과세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는 있겠지만 안 된다고 가정하면 뭐 이렇게 또 계산하실 수 있고 혹은 펀드 라인업에 대해서 좀 더 다양성이 있다는 거, 뭐 기타 등등의 연금저축의 장점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만으로 연금을 준비하셨을 때는 세금 폭탄을 현실적으로 피하기가 어렵다. 왜? 연금 소득 1,500이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그럼 이자를 덜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왜 그러시죠 자꾸. 혹은 원금을 적게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면 연금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아니 생활비는 안 만드실 겁니까? 월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으셔 가지고 여행 다니시는 게 여러분들 꿈 아니셨어요?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참고로 60만 원입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같이 하시거나 연금보험을 미리 세팅하시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연금저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연금저축 그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